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인구 중 80%가 통장에 1천만원도 없다 합니다. 모두 빚이고요.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적당히 쓰는 게 라는 영상에 달리는 글입니다. 근데 이건 좀 오바가 심한 것 같아. 저번에 얘기했지만 80%가 1천만원도 없다. 1억은 없겠지. 내가 봤을 때 80%가 1억은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전재산 1억이 아니라 이제 통장이 1억, 금융자산이 1억 이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억이 큰 돈인데 그 큰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요즘에 1억을 큰 돈에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이게 뭐 1억 가지고 있어봐야 뭐 집 못 산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신축 아파트면 택도 없는 게 맞아, 어딜 가든. 근데 구축 빌라나 뭐 좀 약간 대출받고 구축 아파트 간다고 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물론 뭐 다른 지역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라고 칩시다. 대구는 이 구도심이 있거든요. 구도심. 예, 어디 있냐면 이제 칠곡 있고, 칠곡, 그리고 안심, 그리고 다사, 그리고 달성군 이쪽. 예. 이쪽이 있는데 이쪽이 집값이 좀 쌉니다. 예. 시내 거는 좀 비싸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인천도 이런 곳이 있을 겁니다. 인천도 외곽 좋은 집이 진짜 광역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싸요. 부산도 그런 게 있어. 물론 그런 살면 인프라나 이제 다른 여건들이 좀 많이 부족하겠죠. 근데 광역시면요,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은 교통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대중교통 다 돼 있고, 물론 뭐 시내까지 가는 동선 좀 길긴 하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못 느껴요. 이게 단지 이제 시내권하고 좀 동떨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거주한다고 치면,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 한 4, 5천만 보태면 뭐 빌라 중에 좀 컨디션 좋은 데 간다거나 아니면 좀 구축 중에 이제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데 가면 이제 대체권은 안 되겠죠. 구도심이다 보니까 뭐 투자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근데 투자의 접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기갈 목적으로 내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무조건 여기는 뭐 투자 가치가 없다, 집값 떨어지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투자 가치가 없는 이제 주거지는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보금자리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나이 먹으면 사람 안 만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자 여자나 나이 먹잖아요. 만날 사람 없어. 밖에도 잘 안 나가. 집에 있어. 여러분 집에서 뭐 할 건데. 겨울 되면 여러분 집안에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주거환경 무시 못합니다. 나이 먹어서 원룸에 사는 거하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곳에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집에 사는 분이 정성분할 시행할까요? 아니면 넓은 집에 사는 분이 정성분할 시행할까요? 전자 아니겠어요? 전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요즘에 돈을 못 모아요. 진짜 내가 봐도 돈을 못 모아. 남자 여자 할 것이 돈을 못 모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못 모은다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것만의 문제는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것 대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많이 써요.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에 최신형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보면 아이폰도 보면 13도 없고 보통 15, 16이더라고요. 저도 아이폰 쓰니까 이제는 뒤통수만 봐도 어느 모델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그 M자 모양 있으면 14까지잖아, 맞죠? 14. 근데 보통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해서 그 둥그런 거 있죠. 중간에 둥그런 센터. 그거 있으면 이제 최소 모델 15예요. 그게 14 프로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의외로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기본형 모델보다 프로나 프로맥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돈을 많이 보니까 그런 폰을 쓰지 않을까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지. 네가 뭔데 내 폰 내 맘대로 쓰는데 요금도 내가 내겠는데 네가 뭐 참견이냐.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말이 없는데, 근데 그런 거야. 뭐냐 하면 그렇게 알게 모르게 사치 부리고 나가는 돈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누적되면.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최신형 스마트폰 쓰고, 뭐 옷도 이제 유행하면 한 번씩 사고, 중간에 배달 시켜 먹고, 쿠팡도 몇 번 지르고 하면 지금 사회초년생들 버는 월급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애초에 돈을 못 모아요, 이게. 아니면 돈을 안 모으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돈을 안 모으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위험한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내가 자취하면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나 생활비가 필요해. 모아놓은 돈이 없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많거든.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 젊은 사람들 중에. 물론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직장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 그만둔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회사가 안 맞으면 그만둬야겠죠. 근데 그만두고 나면 당장 이제 나가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밥은 먹어야 되고 뭐 생필품 나가는 돈도 있을 테고 이제 세금이나 요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도 있을 테고 그도 무시 못 한다고. 내가 벌 때는 몰랐지만 벌지 않을 때 되면 그게 굉장히 압박으로 들어가요. 압박으로. 특히나 모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돈을 안 모으게 되면 나이 먹어서 뭔가 성장이 안 됩니다. 자문적 성장이 안 돼. 보다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가지 못해요. 돈을 안 모으게 되면 항상 그냥 그 수준에 만족하고 사는 거야. 그냥 월세방에. 여러분 평생 월세방에 살고 싶어요? 남의 집에 이제 눈치 보면서 이사를 걱정하면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 젊었을 때는 원룸 사는 거지. 나이 먹어서 한 40 넘어가서 원룸 산다고 하면 굉장히 좀 처량할 것 같아 이게. 보통 원룸이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원룸 같은 데가 보안도 안 좋고 이게. 앞으로 보안 같은 거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냐 이제 1인 가구 많아지면 그런 생계형 범죄 같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단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들면. 당연히 원룸 같은 곳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다 안전한 곳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안전한 곳은 비싸 이게. 그래서 여러분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어차피 나이 먹을 텐데 나이 먹으면 얼마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그런 것 좀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 쓰는 것에 만족감은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 살지 마세요. 네. 인간이 뭔가 일했으면 남기지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이프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출받은 거랑 빚만 없다면 말이죠. 당장 돈이 없으면 뼈빠지 일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빚은 무이푼이어도 다행은 아닙니다. 왜냐 무이푼이면 문제가 뭐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요. 요즘에 생계형 대출 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직장 그만두고 마통 뚫는 분도 있고 이제 생활비 대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카카오에 생활비 대출 있죠 여러분. 그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많아졌을까? 원래 빚이 없었는데 그런 거야.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정도 나간 돈이 있어. 알바도 잘 안 구해져. 알바만으로는 이 돈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런 분들 꽤 많을걸? 서울 쪽에. 진짜 많을걸 이게. 근데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이 갚을 수 있을까? 요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빚이 진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있잖아 이게. 그리고 어느 나이트부터 대출이 쉽게 여긴 사람이 과연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은다는 거야 이게. 어느 나이트부터 이제 생활비 대출 받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건실하게 살겠다는 거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 내가 이래도 그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네. 맞습니다 보호부모님. 무이푼이면 언제든 문제 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한폭탄이죠. 이게 직장 그만두면 그냥 문제 터지는 거야 이게. 아니 생각해봐. 직장을 다녀도 아슬아슬한데 직장을 그만두면 그냥 시한폭탄이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죠 뇌관. 다이나마이트 뇌관. 신지만 붙이면 그냥 팡 하고 터지는. 뇌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다이나마이트 인생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인생. 좀 안일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대출 많은 것도 안 좋은데요. 모은 돈이 없는 것도 안 좋아. 빚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빚은 언제든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빚이 없으니까 직장 그만두면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직장 그만두면 다시 빚이 생깁니다. 야 생각해봐.
지금 대출 많이 받은 분들도 생활대출 다른 분들도 빚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빚이 졌을까? 처음에는 뭐 단돈 200, 300 하다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늘어났겠지. 여러분, 정말 빚는 게 정말 심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진 게 없는 것도 심각한 거야. 빚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빚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언제든지 빚 만들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돈은 계속 나가니까. 아니, 생각해봐. 내가 쉬어도 뭐 생활비나 휴대폰용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밥은 사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가진 게 없으면 어떡해. 돈 땡전 한 푼 안 쓰고 살 수 있냐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항상 쟁여놔야 됩니다. 모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돈 안 모으고 안일하게 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